안녕하세요. 자,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조사법 애매한 과목이죠. 과락률이 제일 높은 과목이 요거죠. 요거. 민사집행법 이게 같이 들어있죠. 민사집행법. 그 다음에 상업등기법. 이 과목이 과락률이 제일 높다 그래요. 그렇죠. 35문제. 15문제. 답답하죠? 답답합니다. 근데 민재법은 워낙 어렵다 그러고 상업등기법 목표를 한 몇 개로 할까? 한 10개로 하세요. 10개.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완전히 손을 놓지도 말고 그래서 상업등기법 이제 강의 들어가겠지만 기출문제는 완벽하게 하셔야 됩니다. 기출문제. 더 이상은 필요 없어요. 이제 이 교재를 볼 때도 뭐 새로운 예규나 설레인데 이제 아직 출제 안 된 거 그런 것들은 문제로 만들었지만 그래도 기출문제가 그나마 기댈 수 있는 건 기출문제. 그 다음에 이 상업등기법의 내용을 가만히 보게 되면 상법에서 이제 뭐 등기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죠. 그 다음에 상법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는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법원의 허가 받는다. 이게 바로 이제 상업등기법이고 그 다음에 이게 비송사건절차법이죠. 절차법. 그러니까 상법을 공부할 때는 그냥 상업등기나 비송법을 같이 공부한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법원의 허가를 받는다. 아 이게 비송사건이구나. 그 다음에 등기한다. 아 이게 상업등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상업등기법과 비송사건절차법 15문제가 어떤 부분에서 출제되는지 한번 볼까요? 상업등기법, 그 다음에 비송사건절차법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상업등기법에서 상업등기법은 상업등기법 통칙, 그 다음에 각칙 됐고 비송사건절차법은 이제 법인등기, 부부, 재산, 약정 등기 됐고 그 다음 비송사건, 총칙, 그 다음에 민사, 비송사건 복잡하긴 또 무지하게 복잡합니다. 됐죠. 자, 15문제라고 쳐요. 일반적으로 상업등기법이 한 12문제 정도. 한 11문제 정도로 보시면 돼요. 11문제 정도. 그 다음에 비송사건절차법이 뭐 4문제 정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통칙에서는 보통 한 문제에서 2문제 정도. 그러니까 이제 하루에 2회씩 하죠? 2회씩 하는데, 그러니까 보통 한 회당 한 문제에서 2문제라 본다면 오전에 하는 부분은 한 문제 정도 나온다. 이렇게. 한 문제 정도. 각칙에서 보통 한 9문제에서 10문제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숫자는 조금 다를 수 있죠. 법인등기 1문제 정도. 부부재산 약정 등기 0.00. 작년인가 재작년에 나왔으니까 이제 부부재산 약정 등기는 크게 신경 쓸 필요 없고 비송사건 총칙 1문제, 민사비송 1문제, 상사비송 2문제 정도.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죠, 요거. 즉 오늘이 아니라 다음 시간 2회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 이 부분에서 하게 되면 뭐 10문제 정도는 맞춰요. 왜? 이거 찍으면 되잖아요. 찍으면 뭐 다 틀리나?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5개 찍으면 한두 개 맞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10개 넘어요. 10개 넘습니다. 나 15개 다 맞추겠다. 그럼 과락이지 뭐, 과락. 민지법 공부 안 하니까.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이 집중하셔야 될 거 이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과락을 면한다는 생각으로. 그러면서 한 10개 이상 하고 여러분의 모든 에너지는 집행법으로 모아야 되겠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공부하려면 뭐 지겨운데요. 그리고 알듯 말듯하고 그리고 이제 보통 상법, 그다음에 뭐 민법, 뭐 채무자회생법, 신탁법 이런 것들까지 공부해야 이제 다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가볍게 생각하시라고요. 야, 그럼 이런 거 어떻게 하냐? 그냥 기출문제만 정리하면 되죠. 이런 것들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중, 다음 주에는 절대로 빠지면 안 됩니다. 그게 이게 날아가는 거죠. 다음 주에는.
이게 날아가는 거니까 됐고. 그 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 요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요거는 뭐 기출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새로운 예규 선례들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하겠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그냥 기출문제만 본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최소한 10개 넘을 거예요. 근데 왜 10개도 못 맞추냐? 이것 때문에 그래, 이것 때문에. 집행법 보다가, 자, 보시면 집행법 한 30문제 풀었어요. 근데 5분 남았습니다. 이렇게 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고. 그러니까 이거 집행법 5개 찍고, 그 다음에 상업등기법은 그냥 찍고. 무슨 문제인지도 몰라, 그냥. 3번으로 내밀고, 4번으로 내밀고. 그럼 이렇게 할까? 그럼 다 틀리지 뭐. 왔다 갔다 그러면 다 틀리고. 그래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건 뭐냐면, 어차피 집행법 어렵잖아요. 그리고 상업등기법 한 10분 정도는 먼저 상업등기법을 푸시라고 싶어요. 그냥 아는 것만, 아는 것만. 그럼 한 최소한 10개 정도는 무조건 넘어요. 지금 이게 한 7개, 8개가 돼가지고 갈아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으니까. 그래서 어차피 여러분 상업등기법 공부 안 하는 걸 아니까. 그래서 여기 볼 때 기출문제 아주 집중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기출표시가 없죠? 그런 것들, 새로운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새로운 거. 그러니까 거기서 제가 해설 부분에서 좀 밑줄거라고 하는 것들, 그런 거 한두 개씩. 그러니까 기출 표시가 없는 문제는 제가 그 해설 부분에서 좀 밑줄 그시라.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이제 밑줄 그어놓고, 그래서 나중에 복습할 때는 기출 표시가 없는 문제들은 그 해설 부분에서 밑줄 그은 부분만, 새로운 선례라든가 이런 것들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한 70페이지 정도씩은 나가야 되니까. 됐습니다. 하여튼, 명심하세요. 긴장하시고 그 시험장에서 상업등기법 내가 10분은 푼다. 10분은 상업등기 먼저 풀어보고 그 다음에 아는 거 확실한 건 7, 8개 맞췄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집행법으로 넘어가서 열심히 풀고 그 다음에 상업등기법 못 푼 문제를 그냥 일단 찍는다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최소한 10개를 넘어야 과락을 면할 거예요 아마. 10개 밑으로 내려가면 집행법 때문에 과락의 위험이 큽니다. 자, 그러면 처음으로 들어가죠. 상업등기 총론, 서론.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데 그래도 한 번은 봐두자는 거죠. 자, 50번은 1번 상업등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랑 상업등기란 상법 또는 다른 법령, 채무자회생법 이런 것들이 있겠죠. 따라 상인 또는 합자조합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등기부에 기록하는 것 또는 그 기록 자체, 물적 설비를 얘기하기도 하고 그 행위를, 등기하는 행위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해설 밑에다 좀 등기부가 있어요. 그 다음에 등기부 부본 자료가 있습니다. 이건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등기부 부본 자료는 뭐냐? 이 등기부 부본 자료를 가지고 등기부가 손상되거나 멸실됐을 때 복구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그래서 등기부 복구는 무조건 부본 자료로만 복구합니다. 예외 없어요. 자, 2항을 볼까요? 등기부랑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의하여 입력 처리된 등기정보 자료를 대부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 것. 이것은 하드웨어라 보시면 되겠죠. 이것도 하드웨어가 되겠죠. 그러니까 하드디스크 그 자체를 말한다는 거죠. 됐고. 등기부 부본 자료란 뭐라고요? 등기부와 동일하다고요. 내용 자체는 똑같은 거라고요. 그래서 보조기록 장치에 기록된 자료를 말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건 복구용으로 사용한다. 자, 등기 기록이란 하나의 회사 또는 합자, 조합, 상호, 한 사람의 미성년자 이런 거 왜 필요 없어요.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지배인에 관한 등기사항을 기록한 등기 정보 자료를 말한다는 거죠. 등기 기록은 바로 등기 정보 자료가 되겠죠. 이건 소프트웨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등기부는 그 등기 기록, 즉 등기 정보가 자료가 기록된 하드디스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요 기본 관념을 외워두셔야 돼요. 등기부는 편성된 것 그 자체, 등기 기록은 그 안에 들어있는 자료, 등기부 부본 자료는 등기부를 복구하는 정도로 사용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5항 보세요. 등기를 하거나 기타 신청서 그 밖에 등기에 관한 서면을 작성할 때는 무조건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한글, 그 다음에 숫자, 그 다음에 로마자,
한자. 이건 맞아요. 근데 한글, 숫자, 로마자, 한자 이렇게 하면 틀립니다. 그럼 이걸 뭐라 그러냐? 괄호 쳤죠? 괄호 쳤습니다. 로마자 한자는 반드시 병기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죠. 또 로마자 한자를 같이 섞으면 안 되고 또는 로마자를 쓰거나 한자를 쓰는 겁니다. 이건 돼요? 즉 로마자 한자는 반드시 괄호 안에만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두 번 다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상업등기 분류, 상업등기법상의 상업등기법. 우리가 이론적으로 얘기하는 등기가 아니라 상업등기법상의 상업등기의 분류에 속하지 않은 것은 이건 한 번 정도 보고 가겠습니다. 두 번 다시 볼 건 아니지만 등기의 종류. 이 종류 보시면 첫 번째 상호 등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한능력자 등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지배인에 관한 등기가 있습니다. 네 번째 보시면 합자 조합에 관한 등기가 있습니다. 상호, 제한능력자, 그 다음에 지배인, 합자조합. 요거는 회사가 아니죠. 회사가 아닙니다. 자, 다음에 회사에 관한 등기. 회사는 5개가 있죠. 한명, 합자, 세 번째 유한책임, 네 번째 주식, 다섯 번째 유한. 됐죠? 그러면 4개, 그 다음에 5개, 9개죠? 그 다음에 외국회사. 해가지고 이건 회사에 관한 등기죠. 됐습니다. 그래서 상업등기법, 거기 해서 보세요. 해서 보시면은 첫 번째 저 끝에 상업등기법상으로는 첫 번째 상호 하나. 미성년자와 법정대리는 요거죠. 미성년자 등기, 그 다음에 법정대리인 등기. 제한능력자에 관한 등기가 2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지배인에 관한 등기, 그 다음에 합자조합 하나 있고, 한명, 합자, 유한책임, 주식에 관한 사, 그리고 외국회사 등기 11가지가 있죠. 그래서 요건 회사가 아니죠. 회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회사가 아닌 등기가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는데 그렇다고 상업등기법에서는 이런 식으로 구별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런 식으로 구별하는 게 아니라 개인 상인 등기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 둘, 셋, 넷, 5개는 개인 상인에 관련된 등기죠. 나머지는 한명, 합자, 유한, 책임, 주식, 유한회사, 외국회사는 회사에 관한 등기죠.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회사도 상호가 있지 않냐, 회사도 지배인이 있지 않냐 하는데 요 상호 등기와 지배인에 관한 등기는 개인 상인의 지배인에 관한 등기, 상호에 관한 등기입니다. 회사의 상호나 지배인에 관한 등기는 이 회사 등기부 안에 들어있다. 그런 말이죠. 됐습니다. 그냥 넘어가고. 1번 등기관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등기관. 등기관은 자기의 권한으로 독립동그라미. 독립해서 직무를 수행하고 계획의 등기사건에선 법원조직법상의 지휘 명령을 받지 않은 독립이란 단어만 외우시면 독립. 됐고. 그래서 관자를 쓰잖아요. 등기관 이렇게 쓰죠. 됐고. 등기관은 처분에 대한 이의에 대해서 지방법원장의 결정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는 감독을 받겠죠. 직접적인 등기 사무에 대한 감독을 받는 건 아니지만 이의 절차 등에 따라서 간접적으로 감독을 받는다. 자, 3번 등기사무는 지방법원 지원 또는 등기소에 근무하는 법원 서기관, 사무관, 등기주사, 등기주사부 중에서 밑줄 지방법원장이 지정한다. 밑줄. 자, 그러면 1, 2항을 정리해보면 이렇죠. 등기관이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이의 절차 등을 통해서 간접적인 감독은 받는다. 등기관은 누가 지정한다? 대법원장? 그러면 안 되고 지방법원장이 지정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다. 자, 만약에 등기관이 그 등기 사항과 이해관계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냐? 자, 요거는 밑을 한번 쭉 보실까요? 해서. 등기관이 자기 자신이거나 배우자 또는 사촌 동그라미 이내 친족이 등기 신청인일 때는 다음 줄 끝에 2명 이상의 성년자가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것은 배우자 등의 관계가 끝난 때도 마찬가지죠. 이건 2개만 해요. 사촌 2명. 그렇죠? 성년자 2명, 사촌 2명, 그 다음에 배우자 관계가 끝난 후에도 마찬가지다. 됐죠? 한 번도 나온 적 없어요.
등기관이나 다시 올라가서 4. 등기관은 자신 배우자 또는 사촌인의 친족이 등기를 신청했을 때는 성년자 2명 이상의 참여가 없으면 등기할 수 없다. 다만 배우자 등의 관계가 끝난 후에는 그렇지 않다. 왜 그럴까요? 배우자 등의 관계가 끝나면 원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위험하죠.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다. 등기관에는 그 배우자 또는 사촌인의 친족이 신청이 낼 때는 등기관은 조서를 작성해서 등기에 참여한 사람과 함께 기명한 후 사명 또는 날인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촌 2명, 요 두 단어만 외우면 될 것 같아요. 사촌 2명, 2명. 자, 2번. 요거는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등기 전산 정보 자료 중인데 역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지만 이게 최근에 개정된 겁니다. 자, 이거 보세요. 여기에 법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부가 있죠. 자, 그 다음에 행정자치부 장관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보시면은, 그 다음에 여기서 법원 행정처장이다. 행정처장이다. 그 밑에 해설 부분에서 좀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어떤 정보주체가 있다는 거죠. 정보주체가 있습니다. 이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 등기를 신청해서 여기서 등기 기록이 등기를 신청해서 등기가 되어 있다는 거죠. 됐습니다. 자, 이 사람이 민원인입니다.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민원인이 행정자치부를 통해서 행정기관을 통해서 법원 행정처장에게 본인의 정보 제공을 요청한다. 정보 제공을 요청한다는 거죠. 자, 그다음 민원인이 직접 법원 행정처장에게 정보 제공을 요청한다. 정보 제공을 요청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표가 있죠. 표가 첫 번째 표는 이겁니다.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통해서 법원 행정처장에게 본인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표는 그거예요. 보시면 민원인이 직접 자기 자신의 본인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한다는 거죠. 그럼 제공하는 거죠, 당연히. 지체 없이 제공하는 거죠. 지체 없이 제공을 한다 이 말이죠. 자, 그럼 여기서 시험에 나올 만한 부분이 뭐냐면 이때는 뭐라고요? 수수료 면제. 수수료가 면제된다. 요것만 보시면 돼요. 수수료가 면제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해설을 먼저 본 다음에 문제 볼게요. 해설 보시면 첫 번째 표. 민원인이 그저 끝에 민원 접수 처리 기관을 통해서, 그러니까 행정기관을 통해서 자, 본인에 관한 등기 전산 정보 자료, 이런 것들. 자료 제공을 요청할 때는 법원 행정처장은 다음 주 끝에 지체 없이 제공한다는 거죠. 무조건 제공을. 자, 2항에서 그래서 민원인이 요구할 수 있는 등기 전산 정보 자료 중에는 행정안전부 장관. 행정안전부구나. 언제 바뀌었어요, 이게? 행정안전부 이렇게 바뀌었나? 행정안전부 장관이 법원 행정처장과 협의해서 공포한 것에 한한다는 거죠. 그리고 4항 1항에 따라 제공되는 등기 전산 정보 자료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제 생각이 나온다면 여기 나올 것 같아요. 수수료 면제한다. 듣고. 자, 그다음에 4, 5항 그 밑에 두 번째 표 보세요. 이번엔 정보주체 그 자신이 그저 그때 본인에 관한 그저 그때 등기 전산 정보 자료 제공을 요청하며 요구하면 법원 행정처장은 당연히 자, 다음 줄 끝에 지체 없이 제공한다. 이때도 2항에서 두 번째 줄 끝에 수수료를 면제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거 한번 보세요. 민원인이 원래 이 정보주체 자신이 법원 등기소에 등기를 했습니다. 등기전산 정보 자료죠. 이것을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통해서 요청할 때도 무조건 제공하고 본인이 직접 제공을 요청해도 마찬가지로 한다 이 말이죠. 직접 이렇게 하는 거죠. 직접 정보 제공을 요청한다. 정보 제공을 요청한다는 것. 같은 사람에 대해 절대로 다른 사람 건 안 됩니다. 자기 거 본인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는 수수료 면제한다. 자, 문제 풀어보죠. 2번. 이거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올라가서 등기전산 정보자료 제공 등에 관한 설명 등을 찾은 것은 민원인이 있죠.
그저 끝에 민원 접수 처리 기관을 통해서 자 본인 동그라미 에 관한 등기전산 정보 자료 제공을 요청하면 무조건 또 등기관은 그런 거 안 돼요. 등기관은 그러면 안 되고 법원행정처장은 제공해야 된다. 이왕 민원인이 요구할 수 있는 등기전산 정보 자료 종류는 대법원장이 지정한다. 대법원장님이 지정합니까? 너무 바쁘죠. 그래서 법원행정처장이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다. 이 사람이 지정한다.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한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리고 3번 1항에 따라 제공되는 등기전산 정보 자료에 대해서는 수수료 면제한다. 됐고 개인적으로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수수료 면제. 자, 4은 좀 다른 겁니다. 정보 주체 자신이 그저 그때 본인의 그 다음에 그저 그때 자료 제공을 요구할 때는 법원행정처장은 당연히 다음 주 끝에 지체 없이 시공한다는 거죠. 됐고 그 다음에 5항에서 역시 이럴 때도 두 번째 주 끝에 수수료 면제한다. 이건 좀 별표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지만 좀 나올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걸 무조건 본인 것밖에 안 됩니다. 무조건 본인 것만 되고. 자, 다음 페이지 등기에 관한 정보. 다음 중 등기부 등에 대한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기출문제네요. 자, 보시면 여기서 등기부 등의 이동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자, 보시면 등기부가 있고 부석 서류가 있어요. 벌써 그렇습니다. 이걸 등기소 밖으로 옮길 수 있냐? 자, 요거 간단히 보죠. 등기부를 등기소 밖으로 옮길 수 있냐? 부석서류도 등기소 밖으로 옮길 수 있냐는 거죠. 등기부는 전쟁이나 또는 천재 지변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그 다음에 부석서류는 법원의 명령 촉탁. 법원의 명령 촉탁. 어차피 상업등기법을 만점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니까 자주구리하게 하지 말고 등기소 밖으로 이동하냐는 거죠. 등기부는 오로지 전쟁이나 천재지변만. 부석서류는 요것도 돼요. 요것도 되지만은 법원의 명령 촉탁. 요거를 시험에서 옛날에 수사 안 돼요. 수사 목적으로 하는 건 안 되고 반드시 법원이 거기에 개입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럼 1번. 다음 중 등기부 등에 대한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등기부 부석서류는 전쟁 천재지변. 등기부는 이거만 돼요. 그러나 부서는 전쟁 천재지변. 그 다음에 법원의 명령이나 촉탁 미치고면 밖으로 반출할 수 있다. 아시겠죠? 요거 딱 요거만 되는 거죠. 이건 똑같고요. 두 개는 똑같고. 자, 그 다음에 등기부는 그 다음에 관리소에서 보관한다. 등기부는 자 보세요. 등기부는 이것은 관리소 보관. 등기부 이것들은 전부 다 관리소 보관이다라는 거죠. 왜? 이게 데이터로 돼 있기 때문에 데이터로 전자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등기부는 관리소에서 보관한다. 등기소라 그러면 틀립니다. 자, 3번 하나의 회사, 하나의 합자적, 하나의 상업, 한 사람의 제한 능력자, 한 사람의 법정대리인 지배. 이게 뭐예요? 회사가 보시면 등기정보 자료를 등기부라 부르는 여기 있잖아요. 등기부 정보 자료를 등기부라 부른다. 자, 틀렸죠? 그래서 하나의 요거 보시면 요거 등기정보 자료는 뭐라고 불러요? 등기 기록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래서 등기부는 하드웨어고 그다음에 근데 이 용어 정리가 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등기정보 자료는 기록이라고 부릅니다. 기록. 하나의 회사, 하나의 합자조합, 상호, 한 사람의 제한 능력자, 법정대리인, 지배인에 관한 하나하나는 등기 기록이라고. 그래서 등기부는 전체. 이거 하나 이렇게 외워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등기부는 그 전체 하드디스크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하나의 등기정보 자료는 등기 기록이라 부른다. 그런 말이죠. 3.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상되면 등기정보관리소에서 보관 중인 별도의 등기부로 복구한다. 자, 보시면 별도의 등기부 미치고 이 당시에는 별도의 등기부라 그랬습니다. 지금은 뭐라 그런다고요? 등기부 부본 자료라 부른다고요. 별도의 등기부 미치고 현재는 이게 용어가 변경돼 가지고 뭐라고요? 그래서 등기부 부본 자료.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용어가 아직 확립이 안 됐었다고요. 그래서 별도의 등기부라고 미치고 현재는 이걸 등기부 틀린 게 아니에요. 틀린 게 아닌데 이것은 등기부 부본 자료입니다. 알겠죠? 됐고 이거 나중에 바꿔야 되겠네. 별도의 등기부가 이게 바로 등기부 부본 자료다.
미성년자 등기부와 법정대리인 등기부는 개인 상인에 관한 것으로서 상업등기부 일종이다. 그렇죠? 이거 회사는 아니라고요. 그래서 미성년자 법정대리는 회사가 아니라 그런 말이죠. 됐고. 정답은 3항. 하나는 등기기록입니다. 하나는 등기기록. 그러니까 이게 아주 간단한 용어인데 용어가 헷갈려가지고 시험장에서 당황할 수 있습니다. 하나 나오면 등기기록. 합친 게 전체 편성, 합친 거죠. 이걸 편성. 전체를 묶은 것을 여러 등기부라 부른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등기 기록의 폐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더 이상 등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등기 기록을 폐쇄하게 되면 기타 상란에 적고하게 되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 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표를 볼까요? 거기서 표 위에 다음 각호 등기는 기타 상란에 하고 기타 상란에 한 다음에는 기록을 폐쇄합니다. 폐쇄할 때는 반드시 기타 상란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7개 다 외우느냐는 거죠. 외울 필요는 없고 그 중에서 3개 정도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7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배인을 둔 영업소를 다른 등기소 관할 구역으로 이전할 때는 구 소재지에서 영업소 이전 등기를 한 다음에 그 지배인을 둔 영업소에서 지배인의 등기를 폐쇄합니다. 그러나 종전등기소 관할 구역 내 그 지배인을 둔 다른 영업소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보세요. 7번을 한번 제가 그림을 그려볼게요. 갑 영업소가 있습니다. 을 영업소가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서 1 영업소가 있고 그 다음에 2 영업소가 있다는 거죠. 영업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여기에 지배인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지배인이 있다는 거죠. 됐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요게 하나의 등기 기록입니다. 하나의 등기 기록이 되는 거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하나 더 병영업소가 있다. 영업소가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3 영업소가 있다는 거죠. 지배인이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등기 기록이죠. 하나의 등기 기록. 등기 기록인데 자 볼까요? 이 지배인을 둔 영업소를 이쪽으로 이전한다. 이전하게 되면 요거는 폐쇄합니다. 폐쇄한다는 거. 그런데 요 영업소를 이쪽으로 이전을 한다는 거죠. 이전을 합니다. 이전하게 되면 요 지배인의 등기록은 폐쇄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보시죠. 등기소, 여기 등기소. 등기소가 3개 있다. 3개 있을 때 그래서 하나의 등기소에 그 한 등기소 관할 구역 내 수개 지배인을 둔 영업소가 수개 있다 하더라도 등기 기록 자체는 하나로 되죠.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의 등기 기록이죠. 그러면 이 영업소를 이전해도 이 영업소는 살아있죠? 그러니까 폐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그 등기소 내에 하나의 영업소만 있을 때는 그 하나의 등기 기록에서 요게 없어 이쪽으로 이전하니까 이때는 폐쇄를 하게 되는 거죠. 다시 읽어보세요. 7번. 그러니까 이런 거 나오면 그냥 1, 2, 3, 4, 5, 6, 7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외우는데 아무 의미 없어요. 의미 없고. 그래서 7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배인을 둔 영업소를 다른 등기소 관할 구역으로 이전할 때는 구 소재지에서 한 영업소 이전 등기한 후 그 구 영업소 소재지 등기는 폐쇄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종전등기소 관할 구역 내 그 지배인을 둔 다른 영업소 밑에 읽었고 수개 영업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폐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본문은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단서 가로는 이걸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거 하나 외우시고 그 다음에 1번부터 6번까지 중에 뭘 외울까요? 1번, 3번. 1번, 3번. 상호 폐지 등기는 옆에다 그러시고 개인 상인만 해당되는 겁니다. 상호 가등기, 말소 등기는 회사만 해당되는 거예요. 하여튼 상호 들어가는 것들은 다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3개만 해보세요. 7가지 중. 상호 폐지 등기는 개인 상인에만 해당하는데 폐쇄한다. 상호 가등기, 말소 등기는 회사에 한정하는데 폐쇄한다. 7번. 자, 3개 외울 수 있겠죠? 6개 외우라면 뭐 절대로 못 외우죠. 근데 3개 정도만 외우시면 됩니다. 자, 문제 볼까요? 2번. 등기 기록을 폐쇄하지 않는 경우는 뭐냐? 1항 상호 폐지 등기. 그렇죠.
이왕 회사 상호 이외의 상호 말소 등기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3번 상호가 등기 말소 등기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1번, 3번, 2번은 필요 없어요. 4번도 필요 없고. 자, 5항 볼까요? 지배인을 둔 영업소를 다른 등기소 관할 구역으로 이전할 경우 구소재지에서는 영업적 이전 등기하고 구소재지 등기는 폐쇄하되 종전 등기소 관할 구역 내에 그 지배인을 다른 영업소, 즉 수개 영업소가 있었을 때는 폐쇄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3개만 외우세요. 나머지 외우지 말고. 상호 폐지, 상호 가등기 말소, 그 다음에 지배인을 둔 영업소 이전 등기대 다만 수개, 다른 영업소가 있으면 폐쇄하지 않는다. 자, 이거 좋아요. 됐고. 자, 3번. 요거는 뭐 한 문제짜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등기에 관한 문제 나올 때 가끔 나오는 겁니다. 3번. 등기 기록에 폐쇄에 관한 대한 설명 또 옳다는 것을. 이런 회사 또는 합자조합이 해산 등기를 한 후 또는 해산된 것으로 된 후에 10년이 지나면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등기 기록을 폐쇄할 수 있다. 옆에 달아주고 직권으로 폐쇄하는 겁니다. 직권으로 폐쇄하는 거예요. 이렇게 폐쇄한 등기 기록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보조기억장치에 따로 기록해서 보관하되 자, 밑줄 폐쇄 기록은 무조건 영구보존입니다. 현재 유효한 등기 기록뿐만 아니라 폐쇄 등기 기록도 영구보존입니다. 그런데 폐쇄한 등기 기록에 다시 등기할 필요가 있을 때는 등기록을 부활한다. 이때 기타 상란의 뜻과 연원리를 기재한다. 좋아요. 등기록을 폐쇄할 때 회사 또는 합자조합이 본점 또는 주된 영업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청산을 종결하지 아니했다는 뜻을 신고하면 일단 부활을 하되 부활한 때로부터 다시 5년이 지나면 폐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는 것을 보시면 자, 다음 페이지 한번 표를 보세요. 보시면 1항 첫 번째 줄 끝에 해산 등기 10년 동그라미 폐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자, 2항에서 2번에서 2항 폐쇄 기록은 영구보존한다 미적었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자, 보시면 볼까요? 3번에서 두 번째 줄 폐쇄한 등기 기록이라도 다시 등기할 필요가 있으면 일단 부활한다. 4번에서 2항 부활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면 다시 폐쇄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자, 그러면 요거를 나중에 볼 때 한 10초 만에 볼 수 있는 거 볼까요? 해산 등기 10년 직권 폐쇄 그 다음에 등기로 다 부활 그래서 다시 등기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시 보시면 5년이 지났다 다시 폐쇄하는 거죠. 다시 특권으로 폐쇄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살을 붙이겠습니다. 폐쇄할 때는 기타 상란한다. 부활할 때도 기타 상란을 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회사가 해산 등기한 후 10년이 지나면 직권으로 폐쇄할 수 있다. 직권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등기할 필요가 있다면 부활을 하되 그로부터 다시 5년이 지나면 다시 폐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1번에 첫 번째 줄 10년 폐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2번에 2항 폐쇄하면 영구보존한다. 그 다음에 3번에 2번 다시 등기할 필요가 있다면 부활한다. 어디 한다고? 기타 상란한다. 됐고 해산한 등기록이 다시 폐쇄. 부활된 때로부터 다시 5년이 지나면 다시 폐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구보존. 자, 그러면 나중에 보실 때 10초 안에 보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보는 거죠. 됐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네요. 자, 4번 등기 기록의 보존 기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등기록 보존 기간. 영구보존 정도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영구보존. 영구보존은 3개입니다. 등기부, 그 다음에 폐쇄등기부, 그 다음에 인감부. 알겠죠? 그래서 그 영구보존 기간이 자, 보시면. 그 해서 밑에다 쓸까요? 보존기간. 보존기간, 영구보존. 10년, 5년, 3년, 1년 이렇게 돼요. 근데 외울 거는 요 영구보존과 그 다음에 10년, 5년. 뭐 3년, 1년은 별 의미가 없고 영구보존은 등기부, 폐쇄등기부, 그 다음에 인감부. 폐쇄인감부는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연거 버전은 3개. 자, 그 다음에 10년은 2개. 전자증명서. 그 다음에 사용자 등록. 2개. 5년 등기신청서. 인감신고서. 2개.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3년 1년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등기부와 폐쇄등기부, 인감부, 연거보전. 전자증명서나 사용자 등록 들어가면 10년. 그 다음 등기신청서, 요 신청서는 등기신청서예요. 등기신청서 그리고 인감신고서. 이거는 5년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볼까요? 4번 등기기록의 보존기간에 대한 설명 중 옳다는 것은 상업등기부는 연거보전한다. 좋아요. 양 폐쇄 등기기록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조기록 장치에 따라 따로 기록해서 보관한다. 그게 폐쇄 등기기록이죠. 폐쇄 기록은 50년간 보존한다. 영구보존. 원래 30년, 50년 영구보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영구보존.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의해서 입력 처리되지 아니한 폐쇄 등기 용지에 대해서 종전의 비송법이나 상업등기 처리 규칙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므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폐쇄된 종전의 등기 용지는 20년. 그러니까 20년, 50년 영구로 바뀐 겁니다. 근데 종이는 여전히 20년입니다. 장부 보존기간은 해당 연도 다음해로부터 계산한다. 그래서 자 보존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다음에 3월 말까지 폐기하게 되는 거죠. 보존기간에 만료되면 어떡하냐? 이게 영구보존이니까 만료시 다음에 3월 말까지 폐기한다. 말까지 폐기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다. 3월 말까지 폐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항 폐쇄 기록은 연거보존이다. 자, 5번. 자, 기출표시가 있네요. 이런 것들 기출문제에 집중해서 보시면 무조건 기출문제만 제대로 정리해도 10개 정도는 맞을 거예요. 10개 선. 5번. 상업등기부, 상업등기에 관한 정보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상호등기부, 법정대리인 등기부, 지배인 등기부, 외국회사 등기부는 모두 등기소에서 편성해서 관리하는 상업등기부 중 하나다. 맞고. 상업등기부 또는 상업등기 기록은 그 종류에 따라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서 상업등기 규칙의 양식에 각 란에 기재한 등기정보를 편성하되 외국회사 상업등기 기록은 대한민국에 설립되는 동종 또는 가정유사회사의 상업등기 기록에 의해서 편성한다. 필요 없죠. 회사가 상업등기부의 기타 사항란에 청산 준결 등기하게 되면 이제 폐쇄하는 거죠. 그렇죠? 뭐 이거는 뭐 직권 폐쇄니까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기타 사항란에 폐쇄를 적고 그다음에 영구 보존하게 되는 겁니다. 회사가 상업등기부에 그다음 등기소에서는 상업등기부를 편성 관리하는 외에 인감신고서류 편철자, 인감카드 발급 신청서류 등 편철장도 비치한다. 좋아요. 자, 5항 상업등기 신청서 접수장이나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은 5년간 보존한다. 여기 신청서 있잖아요. 상업등기부, 인감부, 폐쇄한 상업등기 기록은 50년간 보존한다? 이게 아니죠. 영구 보존이죠. 요거. 뭐 다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3년짜리, 1년짜리 이런 거 외우지 말고. 요거. 등기부, 폐쇄등기부, 인감부, 영구 보존, 전자증명서 사용자 등록 10년, 등기 신청서, 인감 신고서, 요건 5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고. 자, 다음 페이지. 등기사무 처리에 대해서 등기관이 하는 거죠. 등기사무 처리. 이랑 등기사무는 전산으로 처리합니다. 좋아요. 상업등기 신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청정보가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이 접수된 때로부터 등기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효력 발생 시기. 저장 동그라미, 접수 동그라미. 이거 중요한 페이지입니다.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등기 신청 정보라 필요 없고. 등기는 자 2항과 4항을 묶으세요. 자 2항에 뭐라고 됐어요?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보고 등기 효력도 이때부터 발생합니다. 등기가 완료했을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등기가 완료되고 나면 효력이 소급한다고요. 소급해서 저장돼서 접수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런 말이죠. 이거는 반드시 외워둬야 되는 설례입니다. 그건 조금 이따 보고. 등기관에 등기를 마쳤다. 다음 줄 식별부호. 중간은 볼 거 없어요. 등기를 마쳤다는 말이 뭐냐? 식별부호를 기록한다. 그런 말입니다. 자, 요거는 기출 표시가 없어도 중요한 겁니다. 자, 밑에 설례. 요거 별표. 아주 중요한 설례입니다.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로부터
등기 안 하면 뭐 효력이 발생하지 않지만 일단 등기를 마치면 마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접수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4월 29일 접수, 5월 6일 등기, 효력은 언제? 다음 주 4월 29일부터 발생한다. 아주 중요한 선례죠. 됐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상업등기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자, 1번 그것도 별표. 상업등기 신청은 다음 줄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신청정보가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됐죠. 그리고 2항. 등기관의 등기를 마치면 등기는 접수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다. 자, 밑에 등기사무 처리에서 거기 3항 보세요. 등기관은 접수번호 순서에 따라 등기사무를 처리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등기관이 임의로 처리하기는 어떻게 돼요? 부정이 발생할 염려가 있죠. 그래서 무조건 접수번호 순서에 따라 등기사무 처리한다. 자, 그런데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러면 등기를 마쳤어요. 등기관이 등기사무를 처리하면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조치를 취한다. 알 수 있는 조치 밑줄 긋고 바로 식별보. 식별보를 기재한다는 거죠. 자, 밑에 볼까요? 상업등기법이 헷갈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보세요. 잘 보세요. 상업등기법, 상업등기처리 규칙, 상업등기 예교, 상업등기 선례 이렇게 4단계로 있다고요. 근데 그 4단계가 막 겹쳐 있어요. 이거 어디서 봤는데 선례에서 본 부분일 수도 있고 예교에서 본 걸 수도 있고 규칙에서 본 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공부를 많이 하면 이게 한꺼번에 생각이 나겠지만 처음에는 이게 규칙에 있었는데 예교에 있었는데 헷갈리는 거죠. 똑같은 내용이. 자, 3번 해보세요. 3항.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조치. 그 상업등기법에 그 조치가 나왔죠. 그래서 식별보. 동그라미 됐습니다. 이 정도. 이렇게 자꾸 손을 대야 나중에 볼 때 빨리 볼 수 있어요. 책이 시험 붙고 나면 이거 팔 거예요? 잊어버려야지 뭘 팔아. 울고 시험 붙으면은 1차 붙으면 기념식을 해야죠. 카트가루 다 찢어버리던가 버리던가 그렇죠. 식별보다. 그래서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조치는 식별보다. 자, 2번. 등기부 등의 이동에 관한 설명. 간단합니다. 등기부는 무조건 전쟁 천재지변. 부속서류는 전쟁 천재지변 플러스 법원의 명령 촉탁. 자,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등기부 등의 이동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등기부는 다음 줄 전쟁이나 천재지변에만 다음 줄 장소 밖으로 옮길 수 있다. 됐죠? 이렇게 해야 외워져요. 그냥 문장을 외우려고 그러면 안 돼요. 등기부는 전쟁이나 천재지변으로만 장소 밖으로 옮길 수 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부속서류는 뭐라고요? 법원의 명령이나 촉탁이 있을 때 또는 법관의 영장. 그러니까 법원의 명령이죠. 뭐 영장도 명령 아닙니까? 그럴 때는 밖으로 옮길 수 있다. 예외적으로.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사망 읽지도 마세요. 듣고. 자, 그 다음에 사망과 사항을, 사망 보기만 했네. 사망과 사항을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첫 번째 줄 끝에 중앙관리소에서 보관하는 등기부나 전자문서인 부속서류를 장소 밖으로 옮겼다는 거죠. 그러면 다음 줄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합니다. 그 다음에 사항에서 보시면은 두 번째 줄 종이 형태의 부속서류를 장소 밖으로 옮기면 다음 줄 끝에 지방법원장이 보고한다. 이거 두 개 좀 묶어놓을까요? 그래서 그럼 밖으로 옮겼다는 거죠. 그럼 감독권자에게 보고해야겠죠. 그래서 등기부나 전자문서는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고 그 다음에 종이 부속서류. 종이 등기부는 없어요. 종이 부속서류는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한다. 별로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전자법원행정처, 종이 지방법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고. 자, 5항 전쟁이나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해서 등기소에 보관하는 종이 형태의 부속서를 장소 밖으로 옮겨야 할 때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별 의미 없고. 여기서는 1항의 등기부는 전쟁이나 천재지변으로만 장소 밖으로 옮긴다. 2항에 부속서류는 그거 말고도 법원이 명령하면 될 수 있다. 그냥 법원이라고 하면 외우면 되죠. 법원이 명령하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등기부와 전자문서를 장소 밖으로 옮기면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한다? 좋죠. 종이 부속서류를 장소 밖으로 옮기면 지방법원장이 보고한다는 거죠. 그럼 옮기는 장소는 누가 지정하냐? 대법원장이 지정해 놓겠죠. 계룡산 밑으로 옮겨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됐고. 자 해설은 볼 것도 없어요. 등기부 손상과 복구 이거라니까 그냥 이것만 외워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자, 요거 지우고. 자, 보세요. 등기 정보자료. 등기 정보자료.
그런데 핵심 포인트는 하나, 여기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등기부가 손상이 됐다. 등기부가 손상이 됐다. 이쪽으로 할게요. 등기부가 손상이 됐다. 자, 그러면 등기부 부본 자료로 요거를 손상된 등기부를 복구한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볼 게 두 가지예요. 그럼 누가 하느냐는 거죠. 그 다음에 보시면 감독은 어떻게 되냐는 거죠. 누가 하냐? 등기관이 할까요? 아닙니다. 등기정보관리소 책임관이 하는 거죠. 관리소 책임관이 하는 겁니다. 전산운영 책임관이라고 그래요. 감독은 누가 하냐? 법원행정처장이, 지방법원장이 하냐? 지방법원장이 하는 게 아니라고요. 지방법원장이 하는 게 아니라 법원행정처장이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감독을 어떤 식으로 하냐? 제가 복구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하고 허가받은 다음에 하느냐는 거죠. 그거 아닙니다. 선복구, 후보고. 후보고. 자, 이렇게 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등기부 등의 손상과 그 복구에 대한 설명 좀 옳지 않은 것은 대법원장은 등기부 또는 인감부를 포함해서 손상 방지 또는 손상된 등기부 등의 복구 등의 처분 명령에 대한 감독 권한을 누구에게 준다고요? 법원행정처장에게 준다는 거죠. 지방법원장이 감독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래 대법원장이 권한인데 법원행정처장에게 준다. 대법원장은 전자문서로 작성된 신청서기다 부석서로 손상방지 등의 처분명령에 관한 권한도 역시 법원행정처장에게 위임한다. 자, 3항 등기부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상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으면 전산운영 책임관, 그냥 책임관으로 등기관이 아니라 책임관. 책임관은 지체 없이 그 상황을 조사한 후에 그 다음에 그 처리 방법을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한다. 이것은 허가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복구하겠습니다. 이렇게 통지하는 거죠. 선복구 후. 그러니까 보고, 보시면. 보고, 그 다음에 복구. 다시 보고. 그런 거죠. 그래서 허가란 말이 들어가면 큰일 나요. 허가란 말이 들어가면 보고하고 복구했습니다. 보고를 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법원행정처장에 보고하고 등기부 등의 전부된 일부가 손상되면 전산운영 책임관은 오로지 등기부 부본 자료에 의해서만 등기부 등을 복구한다. 요거를 복구하는 거죠. 부본 자료 동일하다 그랬으니까 똑같다 그랬으니까 됐고. 부본 자료가 3개입니다. 등기부 원본 하나하고 부본 자료가 3개. 3개가 다 망가지면 나라가 망한 거니까 뭐 등기부도 필요 없죠. 그래서 종이는 그저 그때 등기관이 하고 다음 줄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는 겁니다. 단 종이 부속 서류 번호는 등기관이 하고 등기관이 담당하고 그 다음에 지방법원장이 비보안법원장이 감독을 합니다. 알겠죠? 됐습니다. 그래서 종이 부속 서류는 책임관이 하는 게 아니라 등기관이 담당하고 그 다음에 보고 감독도 지방법원장에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자, 요거 펴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거요. 요게 이겁니다. 요 밑에 있는 박스가 이거니까 요걸 한번 앞측에서 밑줄 살살 긋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1번에서 보시면 자, 보시면 2번 2번 필요 없고 자, 거기 3번과 4번 이게 중요하겠죠? 1, 2번은 지우세요. 3번의 1항 대법원장은 두 번째 끝에 등기부의 복구 다음 주에 권한을 법원행정처장에 위임한다 이겁니다. 대법원장은 전자문서 그저 끝에 부속 서류에는 다음 주 끝에 법원행정처장에게 종이 다음 주 부속 서류는 지방법원장에 위임한다. 그러니까 전자식은 다 법원행정처장, 종이는 지방법원장에 위임한다. 좋아요. 자, 구체적으로 절차 들어가 보십니다. 등기부 등의 손상과 복구. 자, 1항에서 첫 번 등기부 그죠 그때 전산 운영 책임관은 다음 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합니다. 자, 2항에서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상되면 전산운영 책임관이 다음 주 등기부 부본 자료에 따라서 등기부를 복구하고 그 다음에 3항 등기부를 복구한 다음에는 전산운영 책임관이 법원행정처장에 보고한다. 네? 보고, 복구 보고. 그렇죠? 네, 허가 아닙니다. 됐고. 그 다음에 신청서 기타 부석서류 등의 손상됨을 전자문서는 17조를 4번을 준용하고 종이
부속서류는 등기관리하고 지방법원장이 보고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일단 1번 지우고 2번 지우고 2번 지우고 그 다음에 보시면 3번도 지우고 4번 그 다음 5번의 2항 5번의 2항 그 두 개만 나중에 볼 때 보세요. 그럼 4번 다시 볼까요? 등기부는 전사 운영 책임관이 손상 우려에 대한 처리 방법을 법원행정처장에 보고하고 그 다음에 전산운용 책임관이 등기부 부본 자료를 복구한 다음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한다. 그러나 종이 부속서류, 종이만입니다. 종이만. 종이는 등기관이 복구를 담당하고 그 다음에 지방법원장이 감독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됐고. 자, 그럼 등기사항. 이 복구 정도는 충분히 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안 내요? 법무사가 할 필요 없다고요. 그렇죠.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굉장히 그 등기 제도 자체에서는 중요한 제도 같은데 출제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법무사가 알아서 뭐해? 그럼 등기관이 처리하는 거니까 책임관이 처리해요. 그렇죠? 주체가 등기관 또는 책임관이니까 잘 안 내는 것 같아요. 그래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등기사항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등기사항.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표를 보시면서 자, 그 표를 보기 전에 한번 정리해 보죠. 등기사항이 있습니다. 등기사항이 있어요. 자, 그러면 본점에서 등기할 사항과 지점에서 등기할 사항. 그렇죠? 본점에서 등기할 사항, 지점에서 등기할 사항. 자, 보시면 본점에서 첫 번째 본점에서 자, 보시면 본점에서 등기할 사항 대표 임원. 그 다음에 일반 임원. 자, 두 개 보겠습니다. 근데 지점에서는 대표 임원은 등기해요. 그 다음에 일반 임원은 등기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표 임원은 주소를 등기합니다. 일반 임원은 주소를 등기하지 않습니다. 그거 외우려고 달라도 이거 어떻게 외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할 테니까 보시면 임원을 등기할 때 대표만 주소를 기재하고 일반 임원은 성명이나 주민번호는 적지만은 그러나 주소는 적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지점에서는 대표 임원은 등기하지만은 일반 임원은 아예 등기를 안 한다는 거죠. 자, 이거 됐죠? 됐습니다. 됐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본점의 지배인. 그 다음에 지점의 지배인. 알겠죠? 본점 지배인은 본점에서만, 그 다음에 지점 지배인은 지점에서만 등기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지배인 등기를 하지만 그 내용은 다른 거예요. 본점 지배인은 본점에서만, 지점 지배인은 지점에서만 등기한다. 좋습니다. 본점에 지배인을 둔 장소, 지배인을 둔 장소를 등기합니다. 지점 지배인을 기재하는 게 아니라 지점의 지배인을 둔 장소, 지배인을 둔 장소, 지점 소재지를 얘기하는 거죠. 장소를 등기한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본점에서 등기할 사항은 뭐냐? 주식, 사채 하는 거죠. 사채. 그 다음에 보시면 됐죠. 외국회사 영업소도 포함하죠. 외국회사 영업소를 포함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다. 요걸 등기사항은 요거만 해오세요. 요거만 해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임원에 관한 등기사항을 볼 때 대표와 일반 임원은 다 본점에서 등기하지만 등기할 때 대표 임원만 주소를 추가하고 일반 임원은 성명과 주민번호만 적습니다. 지점에서는 아예 등기 안 하고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지배인을 등기할 때 본점 지배인은 본점에서만, 지점 지배인은 지점에서만, 다만 본점에 지배인을 둔 장소는 기재해야 되고, 주식사채는 본점에서 등기하지만 지점에서는 등기 안 합니다. 그 외국회사 영업소도 포함되는 거죠. 외국회사 영업소는 지점과 동일한 등기니까. 자, 표를 보세요. 자, 먼저 표를 보고 문제 볼게요. 분사무소 또는 지점, 그건 분사무소 그러지 말고 그냥 지점이라고 하죠. 법인 등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그리고 그 옆에 법인 등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규칙 있죠. 이거 여러분 외울 수 있어요? 자, 보시면 법인 등의 특례 본저 분사무소 또는 지점의 등기사항 1번 목적, 상호, 명칭 또는 상호, 주사무소 또는 본점 소재지, 법인이 공고하는 방법, 법인의 존립기간, 해산사를 정하면 그 기간 또는 사유. 자, 보시면 6번. 법인 대표할 임원의 성명과 주소. 일반 임원은 등기하죠. 등기하는데
대표이면은 반드시 주소를 적는다. 그런 말입니다. 됐고. 그래서 보시면, 그 다음에 6번부터 8번까지 묶으시고, 그 밖에 대법원 규칙으로 적는 사항이 됐죠. 그런데 보시면은, 옆에 보세요. 옆에 보시면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 뭐냐. 자, 1번부터 그 다음에 4번까지 묶으시고, 1번 대표, 2번 대표, 3번 대표, 4번 대표. 전부 다 대표권이 있는 자만 된다. 대표이면 안 해도 대표만 되고 대표권이 없는 자는 등기 안 한다는 거죠. 다 대표라고 돼 있잖아요. 1, 2, 3, 4번 대표 됐고. 그 다음에 5번 별표. 당의 분사무소나 지점에 둔 대리인 또는 지배인에 관한 사항만 등기한다는 거죠. 보세요. 그 지점에, 그 지점의 지배인만. 그러니까 본점 지배인은 등기 안 한다고. 본점 지배인은 등기 안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됐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보시면, 그 다음에 6번부터 10번까지 묶으시고, 그 다음에 7번 당의 분사무소 또는 지점의 소재지와 명칭, 그건 등기하겠죠? 됐습니다. 이렇게 해요. 이 표 이제 지워버리고, 이렇게 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앞페이지. 법인의, 기출문제잖아요. 16제. 법인의 10년치는 기본적으로 외워야 되는 거죠. 10년치는.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및 시행규칙에 의할 때 법인의 분사무소나 지점에서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것은 여러 명이 공동으로 법인을 대표한다? 대표죠. 이거. 공동이고 나발이고 대표잖아요. 대표. 대표는 뭐예요? 지점에서도 등기하죠. 지점에서 등기하잖아요. 됐고. 그 다음에 보시면 법인의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할 때 그 제한. 뭐 회사는 안 되지만 그렇죠. 대표. 대표에 관련된 내용은 등기한다. 지점에서도. 자, 대표권 있는 임원의 선임 결의의 부전제, 무효나 취소에 관한 등기 대표. 하여튼 대표 들어가면 무조건 등기하는 겁니다. 자, 회생 또는 파산에 관한 등기 하겠죠. 뭐. 됐고. 그 다음에 일주금액, 여기 있잖아요. 주식사채에 관련된 내용은 안 한다고요. 그 표를 그대로 그냥 통째로 외우는 게 아니라 해서 이해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를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여튼 대표 들어가는 건 무조건 지점에서. 근데 일반 임원은 안 해요. 그럼 대표를 기재할 땐 주소를 적고. 자, 그 다음에 지배인 등기해요? 하는데 본점에서는 본점인 지배, 지점에서는 지점 지배만. 본점 지배인을 지점에서 등기하는 게 아니다. 주식사채는 본점에서만 합니다. 물론 등기상일 때만 얘기하는 거죠. 일주금액이 여기 들어가겠죠. 이건 안 해요. 안 하고 외국회사 영업소도 포함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다. 자, 그러면 2번 상업등기의 20회 문제. 등기사항과 등기 효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인 개인 상인은 자, 4선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는 뜻의 면책 등기를 할 수 있다. 상법에서 봤잖아요. 이런 문제가 한 절반을 내니까 절반 아니고 한 5문제 이런 문제. 그 상법 지식 가지고 그냥 답을 맞춘다고요. 상법 지식 가지고. 그래서 봤잖아요. 뭐 설명할 것도 없죠. 상법에서 많이 봤던 겁니다. 그래서 원래 상호속용 양수인은 양도인의 영업을 하는 채무에 대해서 연대서 책임을 지는 게 원칙이죠. 그러나 양수인이 면책 등기를 하게 되면 책임을 면하게 되는 거죠. 이 답이잖아요. 됐고. 그냥 점수 하나 주겠다고 문제 냈더니만 읽지도 않고 4번 찍었네? 이렇게 되는 거죠. 출제자가 섭섭하겠죠? 답 맞추라고 점수 올려주겠다고 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4번 찍고 그냥 나온다는 거죠. 됐고. 그래도 맞지 않을까 이런 소리 하는 거죠. 이왕 주식회사의 발행 주식의 총수나 주식 동그라미 본점 동그라미의 등기 기록일 뿐만 아니라 지점의 등기 기록에다 등기한다. 안 해니까 주식 들어가면 안 돼요. 주식은 본점에서만 등기한다. 이사가 주민번호가 없는 외국인일 때 주민번호 대신 이사가 뭐 부동산입니까? 그래서 보시면 부동산 등기형 등록번호를 등기한다. 이사가 생년월일이지 이사가 무슨 부동산입니까? 그래서 생년월일을 등기한다 그런 말이죠. 됐고. 사항 등기사항을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죠. 악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죠. 상호양도 등기 빼고. 상호양도 등기 빼고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겁니다. 악의 제3자에는 대항할 수 있어요. 취소되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이사로 선임 대표이사가 마친 자신의 이사 및 대표이사 취임 등기는 고의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 부실등기로 볼 수가 있죠. 만약 고의과실이 없다면 부실등기로 볼 수가 없지만 고의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죠. 있다면 부실등기가 될 수가 있죠. 그냥 상법만 가지고도 풀 수 있는 문제죠. 이런 문제가 최소 5문제입니다. 절대로 시간 없다고 3번, 4번 찍지 말고 꼭 먼저 풀어보시라고요. 이런 문제 무조건 5문제 맞추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에서 5문제 맞추고 찍어서 1문제 맞추고 12, 한 문제.
나는 상업 등기만 했는데 그래도 12개 맞추고 오는 거죠. 이거. 집행법은 과락. 상업 등기법 하면 집행법 과락이에요. 됐고. 자, 그 다음에 3번. 29회. 자, 보시면 29회면 작년도죠? 작년입니다. 올해 30회니까. 자, 최근 문제입니다. 상업등기의 등기사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정을 찾는 것은 등기사항이란 상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상업등기부에 등기하도록 법으로 정해진 사항을 말하죠. 입법 정책의 문제다 이렇게 하죠.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무조건 등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법령에서 등기할 수 있는 사항으로 규정된 것만 등기할 수 있다. 요걸 등기할 수 있다. 이사 등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과 달리 신청인의 피신청인을 상대로 한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 청구 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공동대표이사 지위에 있음 가처분 미적어 등기액서. 자, 이거 보세요. 이거 상당히 재밌는 건데. 자, 보시면 이거 금방 이해합니다. 이사입니다. 이사. 직무 정지, 지위 보전. 아시겠죠? 이사 직무 정지 가처분. 이사 지위 보전 가처분 다 돼요. 다 됩니다. 가처분이니까 되지 뭐. 그래서 이사 직무 정지 가처분과 이사 지위 보전 가처분이 있어요. 요건 등기돼요. 요건 등기 못 합니다. 그렇게 요 간단하다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거 상법에서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이사 해임서가 제기되고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면 법원 3억 안에 등기를 촉탁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직무 정지와 보전입니다. 아시겠죠? 직무 정지 가처분을 하게 되면 등기 촉탁 등기합니다. 지위 보전 가처분을 하게 되면 등기 사항이 안 한다. 이런 것들을 외우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자, 해설 먼저 보자. 해설. 박스로 되어 있잖아요. 자, 보시면 첫 번째 줄. 1번 이사 등의 직무집행 정지 동그라미 또는 직무대행자 사람의 가처분 위에다가 등기된다는 거죠. 정지 가처분은 등기된다. 정지 가처분은 등기돼요. 그런데 보시면 다음 페이지 볼까요? 두 번째 줄 끝에 이사 지위에 있음 이걸 세 번째 줄 끝에 지위 보전이라 있다니까 보전이죠. 다음 줄 가처분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등기액서. 쉽죠? 한번 들으니까 쉽잖아요. 그래서 정지가처분은 되고 등기도 되지만 지위보전가처분은 가처분 자체는 돼요. 되는데 뭐가 안 되냐? 등기를 못한다. 요 문제에선 요 선례를 꼭 그러니까 요 출제 의도도 이양 같아요. 출제 답은 뭐 다른 거지만 그래서 정지가처분은 등기할 수 있다. 보전가처분은 있다는 지위에 있다는 가처분은 등기할 수 없다. 주식회사 등기사항과 관련하여 상호, 본점 소재지, 목적은 본점의 등기사항이면서 지점에서도 등기하는 거죠. 여기 별다른 말이 없으면 뭐예요? 별다른 말이 없으면 둘 다 등기한다 그런 말이니까. 상법은 제3편 회사에서 등기 의무자가 등기 기간 내 등기사항을 등기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는. 회사만 과태료 부과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합자조합도 물론 있긴 하지만 사건이 등기사항이 아닐 경우 등기관은 신청을 각하 동그라미. 다음 줄 말소 동그라미. 사건이 등기사항이 아니면은 당연히 각하해야 되고 등기가 됐다 하더라도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이 정도는 뭐 쉬운 문제죠. 이전 문제는 그냥 이 정도는 맞춰야 돼요. 이런 건. 10개 안에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작년에 나왔다는 게 아깝네. 정말. 그렇죠? 작년에 안 나왔으면 뭐 항상 나올 수 있는 지문이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2항입니다. 2항은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정지가처분은 등기할 수 있다. 지위보전가처분 또는 있다는 가처분은 등기할 수 없다. 등기 효력 1번 상업등기에 대한 다음 설명사항 중 옳지 않은 것은 회사 설립은 등기를 함으로써 효력이 근데 오해 문제를 꼭 풀어봐야 되겠어요? 오해 문제. 자, 그냥 한번 읽고 지나가 보시면 한 10년치가 중요한 거지 그 이전 기출 문제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회사 설립은 등기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지만 합병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아이고, 옛날엔 다 이런 문제만 나왔나 보죠. 그렇죠. 그래서 설립 등기, 합병 등기는 다 효력 요건이죠. 상업 등기에 관한 규정은 소상인에게 적용하지 않는다. 지상상사, 지배인 상업, 상업정부 상업 등기는 적용 안 된다. 맞고. 등기사항을 등기하지 않으면 선의 제3대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좋아요.
등기 전에는 제3자의 선의가 추정되지만 등기 후에는 제3자 악의가 의제되기 때문에 뭐예요? 민법상 펜데레가 성립하지 않는다. 민법에서 공부했죠? 민법상 펜데레가 성립할 수가 없다. 됐고. 상업등기부 기재는 법률상 추정은 이제 상호등기. 그것 빼고는 이제 사실상 추정력이죠. 상호등기는 법률상 추정입니다. 나머지는 사실상 추정이죠. 맞고. 그냥 상법으로 풀잖아요. 이 당시에는 아마 상업등기법 공부 안 해도 그냥 한 10문제는 무조건 맞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아예 공부 안 해도. 2번. 자, 24회. 비교적 최근 문제. 그러니까 20회 이후 문제는 그냥 다 외운다고 하시면 돼요. 상업등기 효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은 소상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지상상상. 주식회사 번호를 등기, 유한회사 자본금 증가 등기는 창설적, 이거 중요하죠? 이거 상법이죠. 그래서 주식회사 증자 등기는 대항 요건이지만 유한회사 증자 등기는 효력 요건이고, 다만 감자 등기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모두 대항 요건이죠. 듣고. 회사 설립이나 합병의 경우는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좋아요. 등기 사항이 등기된 후라도 제3자가 정당한 사유로 알지 못하면 천재지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상업등기부 기재는 모두 보통 여러분들이 객관식에 대비하는 기본 노하우가 있죠. 모두 언제나 반드시 전혀 절대로 이런 것들은 일단 의심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거로 푸는 거죠. 뭐 모두가 어디 있어 법에서. 그래서 제가 조금 적은 거죠. 상호등기는 법률상 추정이 되고 나머지는 사실상 추정이죠. 모두는 아니죠. 자, 해설 보겠습니다. 해설. 자, 제5항에서 법인 등기부에 이사 또는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특단의 사적이 없는 한 정당한 절차에서 선임된 적법한 이사 또는 감사로 추정된다. 앞에 달아주고 이제 이거 보시면 사실상 추정이죠. 그러나 밑에 화살표. 상업등기는 원칙적으로 등기된 사항이 진실한다는 사실상 추정력만 있지만 법률상 추정은 없어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법률상 추정력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세 번째 줄. 동일한 특별시간 시군에서 동정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사항으로 사용한 자는 부정 목적으로 사용하는 걸 추정한다 해가지고 법률상 추정력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그냥 상법으로 맞추는 겁니다. 이런 문제 알겠죠? 그럼 5문제는 무조건 이런 문제 내줘요. 그래서 정답은 어항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이제 맛보기를 받고 본격적으로 이제 좀 쉬었다가 상업등기 공시, 증명과 열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조금만 쉬죠.